안녕하십니까. 2024-0920 정세현입니다. 오늘은 저의 학창시절을 통한 수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목차입니다. 목차의 구성은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그 다음 수업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학창시절을 말씀드리고 수업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학창시절이 저의 성격과 가치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학창시절 때 그런 것들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중고 시절의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주요한 경험과 활동은 첫 번째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무언가를 만드는, 손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만들기로는 클레이 동아리 같은 것도 했습니다. 클레이 동아리에서는 지금은 흔하지 않지만, 지금도 흔한가? 모두 초등학생 때 많이 사용했던 아이클레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아이폼도 있고, 그걸 가지고 창의적으로 손으로 만들면서 여러 가지 캐릭터나 어떤 공예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업을 통해서 손 같은 게 되게 발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 창의성을 많이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클레이로는 어떤 형태로든 제가 원하는 어떤 무언가를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손재주를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었고 창의성을 키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리 교실 같은 것도 하면서 다양한 요리 재료를 만지면서 또 다양한 요리 재료를 만져보고 손질하면서 또 어떤 작품 하나의 요리를 완성해 가면서 다양한 것을 배우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매 학년마다 반장을 꼭 했었는데요. 반장을 하게 된 이유에는 일단 그 다음에 쓰여져 있는 세 번째 칭찬 스티커 왕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칭찬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더 반장을 하는 것을 좋아한 것 같은데요. 반장을 하게 되면 일단 선생님께 칭찬받을 일이 많아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친구들을 통솔하고 안내해주는 그런 리더십 있는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매 학년마다 반장을 꼭 했었고요. 꼭 제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장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도 두루두루 도와주고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선생님이 필요한 무언가를 도와주기도 하면서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고 선생님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뿌듯함이 너무 좋아서 매 학년마다 반장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쓰여있는 칭찬 스티커 왕이란, 저희 학교에는 착한 일을 하거나 올바른 일을 하거나 누군가 생각했을 때 잘한 일을 했을 때 선생님께서 주시는 칭찬 스티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 페이지 넘게 100개 이상 모으면 칭찬 스티커 왕이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칭찬받는 걸 너무 좋아하고 반장 같은 그런 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스티커를 많이 모으게 돼서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뿌듯함으로 이렇게 왕이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도 또 더 착하고 좀 솔선수범한 것도 있고, 또 왕이 되고 나니까 더 착한 아이가 되고 더 뭔가 솔선수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과후에서 피구 동아리를 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체육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피구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방과 후에 남아서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친구들이랑 몸으로 뛰고 놀면서 또 친해지기도 하고, 또 이런 피구 동아리를 하는 와중에는 꼭 한 번씩 머리를 맞거나 머리를 제가 공으로 맞추게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어떻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내가 미안함을 제대로 표현해야 하는지, 친구가 미안함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받아주는 법, 그런 법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친구를 배려해주는 법도 배우고 배려를 받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먼저 말하면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과 후에 학교에 있던 놀이터에서 허수아비 같은 철봉놀이나 멀리뛰기 같은 그런 놀이들을 아주 많이 즐겨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칭찬받는 일을 정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칭찬을 받는 걸 정말 좋아해서 정말 착한 아이가 되려고 한 것 같고, 그렇게 살다 보니 지금도 저는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것은 저는 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께서 저를 돌봐주셨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할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저희 할머니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른분들에 대한 예의 같은 것도 생기고 배려해드리고 싶은 그런 착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것. 저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아이들을 조금 싫어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좀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일은 꼭 지켜야 한다고 뭔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장이었던 제가 어떤 무언가를 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좀 싫어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화요일과 목요일을 싫어했는데요. 그 이유는 학교가 늦게 끝나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그 다음은 중학교 시절입니다. 중학교 시절은 학업과 사회성 발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 성취로는 꾸준한 노력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고요. 열심히 수업을 듣고 또 열심히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또 뭔가의 뿌듯함과 칭찬받는 일이 너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뭔가 원동력 삼아서 활동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는 다양한 성격의 친구들과 친구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동네 아이들만 만났다가 중학교 때가 되니까 여러 초등학교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여러 친구들과 만나면서 저도 성격적으로 많은 부분을 변화하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성 발달로는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난타 동아리를 했었는데요. 이 난타 동아리에는 이제 모든 학년의 선배들이 계시고 저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이러다 보니 그냥 저희 학년 친구들과만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선배랑 선생님 이렇게 좀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사회성이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난타 동아리다 보니까 북을 두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잘 풀려서 중학교 때 했던 이 난타 동아리가 정말 좋았던 동아리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좋아하는 것은 마음씨가 착한 사람들, 친구들과 수다 떨기, 고민 상담해주기, 공부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씨가 착한 사람들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초등학교 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의 생각과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또 중학교에 오니까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어떤 친구는 굉장히 배려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그런 부분적으로는 조금 서툰 친구들이 있고 정말 성격이 조금은 안 좋다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이런 친구들을 다양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마음씨가 착한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사람을 볼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마음씨가 착한지,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때부터 사람을 볼 때 마음씨, 그 내면을 좀 더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때도 너무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걸 즐겨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상담 해주기. 고민 상담 해주기는 처음부터 좋아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친구들이 저에게 많은 고민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혹시 제가 처음에는 고민 상담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저의 섣부른 말로 고민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처가 되어서 돌아갈까봐 처음엔 고민 상담 해주는 것을 조금 기피했습니다. 기피했다? 조금 멀리 했습니다. 그치만 고민 상담을 하러 온 친구를 그냥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최대한 열심히 타인의 생각에서도 생각해보고 저의 가치관으로도 생각해보고 친구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한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해서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친구들이 고민 상담이 잘 되었다, 고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다 보니까 누군가의 고민을 조금 덜어주는 일이 그때 당시에는 좀 좋아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성취감이 있어서 당시에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싫어했던 것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 말을 뱉고 행동할 때 배려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뭔가 중학교 때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굉장히 성격적인 부분에 몰려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는 엇나가게 되는 친구들도 많고 좀 좋지 않은 길로 가는 친구들도 좀 자주 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성격적인 부분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없는 것. 책임감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제가 조금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하지 않은 것, 착하지 않은 것, 마음씨가 예쁘지 않은 것,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 탐색과 학업 관리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꿈이 많았는데 고등학교 때가 되니까 어떤 분야가 저한테 맞고 잘 성격과 어울리고 그런 걸 잘 모르는 시기가 왔습니다. 모르겠는 시기가 왔는데 그래서 적성검사를 좀 많이 참여하고 관심 분야 탐구하는 데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너무 바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써보면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하는지 노력했고 또 아무래도 시험을 봐야 하니까 자기주도 학습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봤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법은 저의 취미를 찾거나 제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뭔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스트레스 관리법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친구들을 만나서 그냥 재미있게 놀거나 독서를 하러 도서관의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약간 중랑천, 우이천 이런 곳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자전거를 타는 것, 그런 것이 저의 스트레스 관리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학이 예전에는 너무 재미있고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너무 어려워져서 약점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원 선생님께 좀 많이 물어보고 따로 수업도 진행하면서 이렇게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몰아서 공부를 할 때가 있어서 잠을 자질 않아서 너무 몸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수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건강한 학습 습관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했던 특별 활동으로는 학생회 활동을 했는데요. 학생회 여러 부서 중에서도 정책 홍보부라는 저희 학생회에서 만든 어떠한 일들을 팜플렛이나 PPT, PDF 같은 걸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부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원으로 들어가서 졸업할 때는 부장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1, 2, 3학년이 모두 모여서 다 같이 회의를 하고 어떤 학교의 어떤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또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부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감과 역할은 무엇인지, 부장으로서 해야 할 일과 책임감,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요. 이때도 동아리 활동은 중학교 때 했던 난타 동아리가 너무 재밌었어서 고등학교 때도 같은 난타 동아리가 있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봉사활동이 한 번씩 있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님들 앞에서 공연을 해드리면서 흥을 돋아드리는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흥을 돋는, 사기를 돋는 그런 봉사활동을 저희 동아리에서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열심히 연습한 무대를 보고 기뻐하시고 재미있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뿌듯했던 기억이 듭니다. 문화 행사 기획은 학생회 활동과 연결되는데요. 달마다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저희 학생회에서 기획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것은 타인을 생각해줄 수 있는 사람, 진실된 사람. 역시나 좋아하는 것은 뭔가 성격적인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만 저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해서 뭔가 다 적고 나니 사람들의 성격에 대한 것들이 많이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취감, 무언가를 해냈다, 이루었다, 성공했다 이런 감정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와 같이 친구들과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싫어하는 것, 또 성격적인 부분이네요.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와 같이 책임감이 없는 것. 책임감이 없는 것을 쓰게 된 이유는 학생회 활동을 한 것이 좀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회로 활동을 할 때 다수의 여러 친구들이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때 당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서 아무래도 싫어하는 것이 책임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수업 분석이란 강점, 약점, 기회, 위협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자기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기 분석을 통해서 개인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꼭 학창시절의 경험을 활용한 것은 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점 파악을 통해 성공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약점 인식을 통해
개선 영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기회 포착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위협을 대비해 미래 도전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종합적인 자기 분석은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자기 평가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으며 목표 설정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강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적 강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높은 집중력, 호기심, 목표 지향적, 효율적인 시간 관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무언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높은 집중력을 낼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평소에도 호기심이 조금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머릿속에 왜? 왜? 이런 말과 생각을 자주 하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학업적 강점으로 호기심을 꼽은 이유는 무언가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어떠한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발휘하면 좀 더 그 학업적인 공부하는 것에서 좀 더 높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혼자 찾아보면서 능률을 올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점으로 뽑았고, 목표 지향적. 오늘 꼭 어디까지를 해야 한다. 이것까지는 해야 한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어떤 실습 과제물을 오늘까지 끝내겠다. 이런 목표를 항상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그 목표에 금방 도달하고 목표에 도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의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강점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 어떤 것을 얼만큼 하고 이렇게 시간을 분배하는 것을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인 특성으로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웃음이 많음, 부정적인 감정을 잘 이겨냄, 침착함,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초중고 시절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냥 어떤 과정으로 특별히 생겼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되지만 지금도 항상 긍정적으로 무언가 잘하는데도 그래도 뭐 이렇잖아. 이러니까 그래도 괜찮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웃음이 많습니다. 웃음이 많은데 꼭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웃는 것도 좋지만 웃음으로써 또 다른 재미있는 일이 생기거나 다른 웃음이 오는 경우도 많아서 웃음이 많은 것은 개인적 특성으로서 좀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잘 이겨냄. 이거는 저는 좀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화가 나거나 어떤 일이 슬프거나 그런 감정들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려 있지 않게 되어서 뭔가 정신적으로 좀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침착함. 이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쓰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교합제를 형성할 때 저에게는 시간이 조금 촉박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의를 종료하려고 하실 때 저는 아직 작업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저의 속도에 맞춰서 할 일을 해냈습니다. 그렇지만 완성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침착하게 천천히 하다 보니 결국 시간에 맞춰서 제가 원했던 그런 결과물을 내게 되었는데요. 어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저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침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 아까 고등학생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었나? 그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독서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친구를 만나는 이런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오래 몸속에 남아있지 않아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함.
저는 거짓말을 거짓말을 안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혹시 하게 된다면 너무 티가 나서 그냥 솔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함.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마음씨가 따뜻한, 착한, 그리고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배려가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로 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다정함 또한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약속을 잘 지킵니다. 약점은 개선이 필요한 영역. 저는 걱정이 좀 많은 편이고,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조금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 것은 뭔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잘 될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고, 뭔가 그냥 일상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은 이제 머리 같은 걸 고데기를 쓰고, 고데기를 혹시 안 껐나? 근데 끈 걸 알고 있는데도 혹시 켜졌으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뭔가 확인 강박처럼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조금 안 좋아하는데요. 아무래도 익숙한 게 좀 편해서 그런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걸 무서워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저도 어떤 심리로 그러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극복해야 할 습관, 정리정돈을 좀 잘 해야 할 것 같고, 가끔 몸을 혹사시키면서 어떤 일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잠을 줄이고 그런 것들을 좀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 과도하게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 이런 습관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 부분입니다. 교육의 기회에는 현재 많이 지금 학교에서도 되고 있는 온라인 강의, 해외 교환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장학금 제도, 독서 프로그램, 이런 기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 기회를 활용하게 된다면 학생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술 발전 부분에선 AI의 학습 도구가 있습니다. 너무 다들 흔하게 쓰고 있는 챗 GPT도 있고,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뭔가 정보를 시각화하고 창의성인 부분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뭔가 시각화하고 아이디어에 도움을 받는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 변화로는 창의성을 강조하고 융합 인재를 수요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지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통해서 기회와 기술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협으로는 자기관리인데요. 자기관리는 건강관리를 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관리로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건강이 아주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위협에 넣었고요. 경쟁 심화. 모든 사람이 너무 경쟁만 하려고 하고 서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서로에게 결국은 양날의 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위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 이건 자기관리와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로 불안. 진로 불안은 지금 대학생이고 전공 수업을 듣고 있지만, 이 전공을 통해서 진로를 정하게 될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영역의 진로를 가지게 될지, 이러한 불안감이, 불확실한 미래가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렇게 4가지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요. 자기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점을 활용합니다. 학업적 강점을 극대화해서 저의 학업적인 능률과 성적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 특성, 저의 성격적인 특성을 활용해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약점 보완, 약점을 강점화시키기. 예를 들어서 제가 걱정이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걱정이 많다 보니까 여러 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확인을 하면서 꼼꼼함으로 걱정이 많은 것을 꼼꼼함으로 강점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 활용,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 진로 관련 경험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관련 경험 쌓기로는 견학을 자주 가거나 동아리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가거나 아니면 종종 열리는 세미나를 가거나 대회 참여하기, 그런 것들이 진로 관련 경험 쌓기가 되겠습니다. 위협 대응에 대해선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서 몸이 튼튼하도록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에 대한 꾸준한 탐색. 기회 활용과 조금 겹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쌓으면서 진로에 대한 꾸준한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결론 및 마무리입니다. 학창시절을 회고한 이유는 성장의 기반이 된 저의 성장의 기반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수학 분석은 자기 이해의 도구이며 강점을 활용, 약점 보완 전략 수립, 기회 포착, 위협 대응 능력 향상.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기 개발로 밝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업 분석을 하게 되면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분석을 해볼까 생각을 하는 와중에 학창시절을 한번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저의 학창시절, 초중고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저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또한 알아볼 수 있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렇게 4가지 영역을 스스로 고민해 보면서 제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극대화할 수 있는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야 할지,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지, 위협에서 어떤 위협에 대해 대비해야 할지, 이런 대응 능력도 생각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